안녕하십니까. SMAT A모듈 두 번째 시간 이미지 메이킹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메이킹. 여기에서 이미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나만의 고유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창출하고 멋을 내고 이러한 개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우리가 서비스 경영에 있어서 이미지는 직무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내가 메이킹하는 과정을 잘 하시라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파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메이킹을 하려면 이미지가 뭔지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고, 라틴어 이런 것들은 시험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마고에서 유래되어서 모방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특히나 제가 요즘 그 항공학과 학생들을 만나보면요,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면서부터 꽈복이라는 것을 승무원처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을 해서 졸업할 때쯤 되면 정식으로 바로 항공사의 시험을 보고 훈련이 되는 그 과정에 아이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모방을 합니다. 내가 안 가지고 있지만 그 직업을 향해서 내가 큰바위 얼굴처럼 동경하면서 모방해 나가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이미지에 해당이 되고요. 자, 딱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그려지는 영상, 심상, 이런 것들이 이미지죠. 우리가 뱀 이러면 어떤 느낌 드세요? 갑자기 슉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 드시죠? 소름이 좀 돋지 않으셨나 모르겠는데, 자, 이러한 딱 떠오르는 느낌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희귀동물 를 애완용으로 기르시는 분이 있어요. 집에 뱀이 몇 마리나 돼서 이분은 보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좀 개념이 다르죠, 그죠? 그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귀엽고 사랑스럽고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 개인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념, 인상의 총체,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지다라고 한다는 거. 자, 예쁜 얼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 목소리, 높이, 억양, 얼굴 표정, 자세, 전체적인 이미지가 이미지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서 우리가 직무에 있어서 얼굴만 이뻐서도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뭐 태도나 여러 가지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떤 그 연예인이 너무 예쁜 연예인인데요. 이런 약물 이런 문제로 이런 굉장히 사회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때 연예인 협회에서 퇴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유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사유는 연예인 전체의 이미지에 굉장한 손상을 입혔다라는 겁니다. 자, 전체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 그 이미지는 뭘까요? 예쁘다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전체 이미지라는 것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격과 품격이 들어가 있겠죠. 자, 이러하게 이미지라는 것은 하나의 어떠한 조각의 느낌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느낌이 다 이미지에 들어간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매우 주관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뱀이 징그럽다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사랑스러운 분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제일 예쁜데요. 제가 그 연예인이 제일 예쁘지 않냐라고 하면 다른 친구들이 아니야, 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자, 직접적인 경험. 저는 그 연예인을 한 번도 이 생에 만나보질 않았지만 좋아요. 너무 예쁘게 느껴지고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이도 형성이 됩니다. 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학계의 이야기들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적인 것들은 조금 속성에 대해서 읽어보시는 정도로 넘어가시고요. 자, 외적 이미지, 외적으로 보이는 용모, 복장, 표정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예쁩니다. 그런데 뭔가 조용하고 뭔가 내성적인 느낌 있죠. 이런 것들이 내적 이미지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유니폼을 입혀놓은 직원들이 있는데요. 어떤 직원은 되게 발랄해 보이고 어떤 직원들은 굉장히 내성적으로 보이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심성, 생각, 습관, 감정, 지식 여러 가지들이 결합이 되어서 분위기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미지가 외적 이미지, 내적 이미지, 그 다음 사회적 이미지가 있더라라는 거죠. 리더가 됐을 때 우리가 가장 사회적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행동 이런 것들이
스텝으로 있을 때, 직원을 있을 때와 리더로 있을 때는 또 달라지겠죠. 여러 사람을 또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회적 이미지, 타인이 인지했으면 하는 나의 이미지, 여러 가지 이미지를 우리는 사회 이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SMAT 전문 선생님다워 보이기 위해서 이런 브릿지도 하고 이렇게 격을 갖춘 자켓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지금 강의를 하는 게 바로 사회적 이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인 지각 이미지. 대인, 상대가 나를 보고 느끼는 그 이미지. 자, 이런 것들이 뭐 내적, 외적, 음성, 언어, 사회적 이미지가 인지되는 과정이더라라는 거. 자, 이것은 나는 저런 스타일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따라서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로 생각하시고 상처받고 하시고 모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뻐해주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좋아해 주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좋지만 우리가 대인 지각은 각각의 다 자기의 주관대로 신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맞출 수는 없더라라는 거죠. 자, 이런 분 어떻습니까? 이런 분은 최고의 탑 모델입니다. 좀비 그 문신을 하면 이런 분이 갑자기 툭 나타났을 때 어때요? 좀 겁이 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굉장히 유명한 모델입니다. 자, 우리의 고정관념. 자, 미국에 가면 이러한 문신이 굉장히 그냥 유행입니다. 우리 화장 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일본을 가면 목욕탕 앞에 문신한 사람들 얼씬도 하지 말라는 문구들이 막 있거든요. 그 문화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지적 이미지, 이미지 V. 자, 목소리까지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것이 글루밍이 복장의 이미지다라는 거 조금 더 유심히 기억을 하십시오. 자, 지각 과정. 지각, 저게 뭐지? 지각을 하고, 뭐였더라? 과거의 경험들이 사고가 막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싫었던 거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각, 사고, 감정의 순서대로 내 머릿속에 이미지가 각인이 되더라라는 거, 떠오르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나를 봤을 때 승무원이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메이킹, 승무원 다워 보일 수 있도록 메이킹에 가는 과정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열심히 유니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면 자신감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정말 그 직업이랑 어울린다 그랬을 때 정말 뭔가 희망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한 외모가 자신감이 있어지면요, 달라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정말 내가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과 꺼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능력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유사한 인물을 모델링해서 좀 모방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다다르지 않을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각적인 부분, 직무에 적합한 직업을 시각적으로, 직업의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이미지 메이킹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는 제주항공입니다. 제주도를 상징하는 감귤, 오렌지색이죠. 자, 그래서 포인트로 오렌지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은행,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아무래도 숫자가 많이 이렇게 다뤄지다 보니까 빨강색보다는 어떨까요? 이성적인 색깔인 블루 계통이 더 많이 쓰이겠죠. 자, 이렇게 직업의식을 드러내고요. 자, 제가 왜 이걸 넣냐 하면은 저기 우리 잠실에 가면 키자니아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줄을 서서 이 직업, 마술사, 소방관, 경찰, 아나운서 쭉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요.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직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아니라요,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그 직업에 딱 맞는 옷을 바꿔줍니다. 이게 바로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내가 그 직업을 원할 때 내가 그 직업에 이미 문화로 만들어진 그 분위기를 내가 입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들도 이제 직업을 체험하고 직업을 고민하는 시대에 놓여있다라는 거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이미지와 관련된 효과는요, 시험 문제에 굉장히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하나하나 꼭 다 외우시길 바라고요. 처음에
처음에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기억에 훨씬 큰 영향을 주더라라는 거죠. 뱀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뭘 본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러죠? 자, 처음에 우리가 무섭다라고 느끼면 면접관이 너무 무섭다고 처음에 딱 느낍니다. 그러면 면접관 앞에서 앉아있는 동안 우리의 심장 고동은 어떨까? 둘둘둘둘둘 떨리겠죠. 그죠? 자, 초두 효과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정보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초두 효과, 처음에 첫 번째 느끼는 그 이미지가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는 효과를 초두 효과라고 하고요. 자, 후광 효과. 이 사람이 헐 때가 너무 멀쩡해.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친절할 거다 또는 공부를 잘할 거다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장점, 매력 때문에 다른 특성들까지도 되게 좋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의 그 배우들을 우리가 CF라든지 이런 데 많이 기용하는 이유가요. 그 이미지를 사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깨끗한 이미지의 이 배우가 사이다 선전을 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사이다. 저도 사 먹어봤거든요. 기존에 분명히 그 사이다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 선전에 나오고부터 더 깨끗한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참 웃기죠. 이런 것들 우리는 후광 효과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두 효과와 반대의 개념으로 최근 효과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최근 효과는 자, 저 사람이 무서웠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면접관이 너무 무섭다고 느껴져서 후덜덜덜 하고 있는데 저 면접관이 계속적으로 좀 면접 보느라 힘들죠? 좀 앉으세요.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세요. 저에 대한 배려의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떨까요? 저분이 무서운 분은 아니었구나 라고 최근에 받은 이미지가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보고 나올 때쯤에 여기 면접관님들 무서운 분들은 아니구나 라고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최근 효과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성 효과입니다. 자, 우리의 부정적인 특징이 긍정적인 특징보다 인상 형성에 강력하게 남더라는 거죠. 저도 너무너무 괜찮은 컨설턴트와 한 분과 일을 같이 하는데요. 외모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업무 능력도 너무 좋은데요. 이분이 나이가 40대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굉장히 심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손톱에 이게 아기들처럼 남아있는 손톱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조금만 불안하신 건지 어떤 건지, 그러니 제 머릿속엔 손톱 뜯는 그 컨설턴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정적인 특징 하나가 그냥 그분의 전체를 이미지를 결정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긍정적인 그분의 어떤 업무 능력이나 목소리보다도 그 부정적인 걸 오래 기억하게 되는 부정성 효과가 있더라는 거. 그러니 부정적인 거, 상대방들이 좀 불쾌할 만한 행동들을 안 하는 게 좋으시겠죠. 자, 예. 자, 그 다음에 맥락 효과라고 있습니다. 맥락. 초두 효과와 이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무섭다고 생각한 사람을 맥락으로 계속 무섭다는 거. 그 사람이 말 안 하고 있을 때. 처음에 내린 판단이 이후에 들어오는 정보를 영향을 끼쳐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맥락으로 이어지더라. 초두 효과, 맥락 효과.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감득실이론이라고 해서 자신을 싫어하다가 좋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죠. 원래 친절한 사람보다 조금 친절하지 않았는 듯한데 친절해졌네?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이 더 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뭐 싫은 행동을 할 필요는 없지만, 자, 그래도 우리 마음이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으로 더 바뀌었을 때 훨씬 더 크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컴플레인 할 고객이 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잘 컴플레인을 리커버리 했을 때는 이 고객의 호감도 훨씬 상승할 수 있겠죠. 이런 걸로 우리가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빈발 효과. 자, 반복해서 제시되는 행동이나 태도가 첫인상과는 달리 점차 이렇게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빈발 효과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모자를 늘 쓰고 오는 사람.
뭐 내지는 뭐죠? 일을 할 때 뭘 어떤 특이한 습관이 있다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빈발적으로 행동을 했던 것들이 인상에 남았던 것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라는 것이 바로 빈발 효과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첫인상 매우 중요하죠.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자, 시험 문제에 뭐 0.1초 안에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눈 깜빡하고 보더라라는 거죠. 이 깜빡하는 시간이 2초에서 10초 정도는 걸리더라라는 겁니다. 요런 함정에 빠져서 시험 잘못 치르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첫인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처음 만나러 왔는데 제가 공수자세에서 말씀드렸죠. 처음 만나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든지 눈 마주침도 안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첫인상이 안 좋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공수자세만이라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온다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널브러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집안을 청소하고 그 사람 좋아하는 걸 준비하고 나도 또 다 이렇게 외모를 최선의 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면접을 볼 때 첫인상 내가 인생이 당락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가 매사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상대를 중요하게 여길 때 내가 긴장을 하게 되고 내가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건 귀하게 여기고 나 자신의 관리를 잘 하신다면 첫인상은 늘 좋게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메러비안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메러비안이 자, 사람들은 시각적 요소가 55% 정도 더 차지하더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목소리가 38%, 언어는 불과 7%밖에 차지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모 기업에 미팅을 갔는데 담당 직원이 영화배우보다 더 잘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느라고 말도 따라오라는 말도 놓치고요. 뭔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보고 내가 병원을 찾아왔네, 딱 보고 내 식당을 찾아왔네, 이렇게 한 번에 해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미지 메이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표정 이미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헤어스타일 똑같고요. 양복 똑같고, 셔츠 똑같고, 넥타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미지 연출은 똑같지만 내가 어느 기업을 방문했는데 담당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무표정하게 이러고 있으면 나한테 배려해준다라는 느낌을 못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선을 마주치고 입을 참 이렇게 환대하는 느낌으로 맞이해 준다면 우리가 얼른 가서 저 사람과 대화를 시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표정은 이렇게 중요하게 언어적인 요소, 우리가 안녕하십니까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이러한 표정 요소들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으로 다가가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표정이라는 것은 내면에 어떠한 그 의미, 저 사람 싫다라는 거, 어서 오세요. 그런데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어떤 식당을 가면. 자, 이러한 것들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정 관리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음의 징표고 정신의 표현이더라. 자, 그러니 우리가 표정을 늘 웃는 표정을 연습하실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 자, 여기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 밝은 표정의 효과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그냥 외우십시오. 뭐 웃어서 안 좋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도 저는 못 봤습니다. 자, 그래서 밝은 표정이 많은 좋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자, 밝은 표정을 하자라는 취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외우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시선 굉장히 중요하죠. 말은 반갑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옆눈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례가 되더라라는 거죠. 자, 눈과 미간, 상대의 시선을 눈과 미간, 콧등 사이를 보라라는 게 요런 게 함정의 문제로 나오니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양한 눈의 표정이 의미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눈여겨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황별 제스처, 패션, 보이스 이미지를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자, 일직선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 뭔가 무기력해 보이죠. 나의 척추를 고추 세우고 무릎을 붙여서 일직선으로 자신감 있게 서 있는 모습이 상대에게 활기도 불어넣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직선이 되도록 서고 단전. 자, 단전이 어디입니까? 내 배꼽을 찾아서 손가락 3마디 정도 내려오는 이 지점이 단전입니다. 여기가 나의 가로와 세로의 기가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을 잡는 것이 공수 자세거든요. 자, 서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힘을 탁 주고 자신감 있게 서 있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턱을 이렇게 쳐들고 있어도 안 되겠죠. 석은 살짝 당겨서 상대의 눈을 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몸이 짝다리 하지 않고 바로 서서 우리가 고객을 대응하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걸을 때, 자, 시험에 나오는 함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깨를 힘을 빼라. 어깨에 힘을 주고 우리가 바른 자세를 건다가 아니라 어깨에 힘을 빼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배에 힘을 주고 몸의 중심을 어디에 둔다고?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섰을 때는 단전에 두죠. 그렇지만 걸을 때는 어떻습니까? 단전에 두면 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리에 뼈에다가 힘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함정 조심해서 건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발꿈치, 발바닥, 발끝 순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면에 닿도록 하는 걸음걸이, 자신감 있는 걷는 자세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앉은 자세. 자, 앉은 자세.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자, 다리를 요렇게 자, 한쪽으로 모아서 앉도록 하시고요. 등받이를 자, 엉덩이는 뒤로 붙이지만 등바지 사이에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긴장해서 척추를 세우고 있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성인 경우에는 치마폭을 이렇게 딱 잡아서 엉덩이를 탁 깔고 앉으면 치마폭이 탱탱이 이렇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다리가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자세가 만회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방향 안내 동작 3전법 여기서도 나오죠. 그죠? 눈 지시 방향 상대. 제가요 지금 영업부 찾는데 영업부가 어디예요? 그럴 때 고객님 영업부. 자, 이 사람이 말하는 키워드를 읊어주셔야 됩니다. 영업부 말씀이시죠? 자, 돌아서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들고 있으셔야 됩니다. 시선을 보시고 방향을 보시고 다시 시선을 보셔서 이분이 오른쪽의 방향으로 이동하실 때 그제서야 시선을 거두시고 손을 내리셔서 자기 업무로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금융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가 습관이 되도록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방향 동작 안내 3전법 꼭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자, 앞쪽이면 앞쪽, 뒤로 돌아서 가야 되면 뒤로 돌아서 가시면 됩니다. 라고 방향에 맞춰서 45도 정도 숙여서 우리가 방향을 가리켜라 라는 거 여기 나오고 있으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허리와 가슴 사이에서 물건은 주고받아라 라는 겁니다. 작은 물건, 이렇게 작은 물건인 같은 경우에는 왼손을 오른손에 받쳐서 건네도록 해라 라고 상세히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글자 방향이 상대를 향하도록 해라. 저는 이렇게 시험지를 주거나 학생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거꾸로 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저 사람이 상대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있구나 없구나 이런 걸 조금 느껴지거든요. 자, 칼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드리진 않지 않습니까?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 이렇게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물건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고객들이 일상에서 가장 내가 기분 나쁜 순간이 고객이 물건을 던져줄 때, 돈을 던져줄 때 우리 직원들이 되게 기분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건 수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주차 요금을 지불할 때도 두 손으로 드립니다.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분이 많이 계시죠? 그럴 때 두 손으로 고맙습니다. 두 손으로 드리고 두 손으로 받는 태도를 저는 지금도 습관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물건 수수는 일상에서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를 배려해서 우리가 한 번쯤 더 고려하고 전달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자, 패션 이미지. 자, 비즈니스는 정말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차려입는 걸 예의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의 중요한 자리에 뭐 이렇게 자기 관리가 안 돼서 가는 건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패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여기에서 SMAT에서 말씀을 드리는 패션은 뭐 트렌드를 따라가라, 유행을 따라가라 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청결하게, 자, 유니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작업복이거든요. 보기에 똑같이 입혀놔서 그렇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매일 입고 가장 오랜 시간 입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청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이라는 건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그 너머에 청결이 굉장히 중요한 패션의 이미지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정함을 기본으로 해라라는 거. 자, 남성의 기본적인 그 비즈니스 복장은 뭘까요? 위아래가 같은 소재로 지은 한 벌의 그 양복을 비즈니스 슈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는 가능하면 같은 소재의 한 벌을 갖춰 입고 나가시는 게 좋고요. 여성인 경우에도, 자, 여성인 경우에는 세련미다 라고 나있는데 트렌드에 따라가라 라기보다는요, 자, 가능하면 티셔츠, 가디건 이런 거보다도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격식을 갖춘 자켓 정도를 좀 비즈니스상에서는 입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면접 보러 가실 때 가디건 입고 티셔츠 입고 가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면접은 내가 평가받는 긴장된 순간이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시고, 내가 비즈니스 하는 상대에게 격을 좀 갖추기 위해서는 자켓을 좀 착용해야 된다라는 거 여성분들은 좀 기억을 하시고, 내가 좀 정말 자켓은 편한 옷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상은 우리가 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3개월 되면 7cm에서 플랫으로 내려오고, 또 3개월이 지나면 플랫에서 딸다리로 내려오고, 자켓에서 가디건으로 바뀌고, 가디건에서 티셔츠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조직 자체의 직무의 전문성이 떨어져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비즈니스 슈트를 착용해서 업무를 임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권해드립니다. 자, 목소리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성들은 남성, 여성 모두가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고 상황을 받아들이는데요. 과학적으로 남성은 시각을 많이 쓰는가 하며 여성들이 청각과 후각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음악이라든지 뭐 향기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쓰죠. 자, 전 세계의 소비재의 80% 이상을 여성들이 소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소리에 중요하다는 건 여성 고객에게 좀 타깃이 맞춰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꿀성대 좋아하지 않는 분 없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무조건 서비스 교육하면 썰톤으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공직 서비스에 있어서 제가 공무원 교육을 가면 늘 하시는 말씀이, 제발 우리 이런 그 마트 인사 시키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맞습니다. 여기 마트 저기 마트 몇 걸음 가면 마트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을 사로잡아야 돼서 역동을 불러일으키느라고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공직 서비스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나라의 일은 기본이 신뢰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조금 낮은 목소리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무조건 썰톤으로 가르치시면 안 된다라는, 배우셔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국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은 톤으로 고객들을 나라의 일꾼의 입장에서 이분들을 도와준다는 적극적인 어떤 인사가, 목소리의 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 자, 좋은 목소리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목소리 발성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오래 하면서 호흡이 짧아서 목이 빨리 쉬었는데, 제가 플룻을 1년 정도 배우면서 이 복식호흡법을 플룻의 수업의 반은 복식호흡법인 거예요. 호흡 아끼기 때문에. 그걸 배웠더니 지금은 뭐 10시간 강의해도 목이 쉬질 않거든요. 자, 그래서 복식호흡, 이 책에 복식호흡, 흉식호흡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복식호흡은 배를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배에다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뿜는 이러한 호흡이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복식호흡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좋은 목소리 관리 좀 하시라라는 거. 자, 이번 챕터에서는요, 직업에 맞는 이미지, 상황과 때에 장소에 맞도록 자신이 그 환경에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의 직무와 맞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메이킹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바로 이 챕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